사지도 않을 거면 당장 나가세요. 백화점 매장에 울려 퍼진 차가운 목소리.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소박한 옷차림의 할머니와 19살 정도로 보이는 손녀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구경하는 데인 줄 아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입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와 손녀에게 쏠렸습니다. 손녀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꼭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매장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으면 됐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녀는 더욱 작아져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곧 이 매장 안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 이른 새벽부터 긴분이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방문을 열고 나온 것은 20살이 채 되지 않은 손녀 이지은이었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빛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응, 지은아. 일찍 일어났구나. 할머니는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이지은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은이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로는 할머니가 홀로 손녀를 키워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장 가시죠? 그래야지. 요즘 밭에서 나온 채소들 내다 팔아야 하는데.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죠. 떡볶이, 김밥, 라면. 정성 가득 담긴 음식들로 많은 이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식집을 정리하고 지금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함께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 나이인데 지은이는 늘 할머니 곁에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한 번도 투정을 부리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넌 참 기특하다. 할머니가 더 기특하세요. 저 혼자 다 키워주시고.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지은이가 유일한 희망이었고 지은이에게는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시장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다. 왜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너 대학교 합격했단다. 할머니의 손에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정말요? 정말 합격했어요?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란다. 우리 지은이가 해냈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비를 모으고 밤늦도록 공부하던 손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뒷바라지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할머니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손녀가 당당히 대학에 합격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은아, 대학 가려면 준비할 게 많을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있는 걸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손녀에게 이번만큼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첫 출근길. 아니, 첫 등교길에는 좋은 옷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지은이와 함께 시내에 나가서 백화점에서 예쁜 옷 한 벌을 사주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굳이 비싼 옷 안 사주셔도 돼요. 지은이는 여전히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지은이 대학 합격한 건데 이런 날 언제 또 있겠니? 할머니는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됐어. 할머니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 두 사람은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지은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설렘과 걱정이 섞인 마음을 달랬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서 도착한 시내. 높은 건물들 사이로 우뚝 솟은 백화점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백화점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동네 건물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할머니도 덩달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지 시선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성 의류 매장이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층입니다. 직원은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의 소박한 차림새를 훑어본 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좀 떨리네. 3층에 도착하자 넓은 의류 매장이 펼쳐졌습니다. 각종 브랜드의 옷들이 가격표와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 옷이 50만 원이래.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너무 비싸요. 그냥 다른 데 가요. 지은이도 가격표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냐, 괜찮아. 좀 더 둘러보자. 하지만 둘러볼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옷도 할머니가 준비해온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분들, 뭔가 어색하지 않아? 맞아. 여기 분위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가격표 보고 깜짝 놀라는 거 봤어? 어차피 안 살 것 같은데.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아, 이 옷은 어떠니? 할머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옷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에게는 큰 지출이었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뻐요, 할머니.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됐어.
우리 지은이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지은이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저렴한 옷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이 옷으로 주세요. 할머니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저한테 입혀보세요. 지은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피팅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내키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이가 옷을 입고 나왔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 우리 지은이 정말 예쁘다. 이 옷 잘 어울려. 정말요? 지은이도 거울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제를 하러 가는 길에 할머니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들, 모두가 세련되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과 지은이는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괜히 왔나 싶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손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축감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계산원은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구매하시는 건가요? 네, 구매할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지폐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돈이었지만 흔쾌히 내어놓았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시네요. 계산원의 말에는 미묘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쇼핑백을 받아든 순간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백화점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네. 맞아. 예전 같지 않아. 할머니와 지은이를 향한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을 뒤렀습니다. 매장 한편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매장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할머니와 지은이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 최 부장은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승진을 거듭해 현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자랑스러워했고 특히 돈 많은 고객들에게는 극진히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난해 보이는 고객들에게는 냉정했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고객과 돈이 안 되는 고객. 할머니와 지은이의 모습을 본 순간 최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손님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매니저님. 아까부터 계속 가격표만 보고 계시고, 그것 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최 부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경험상 저런 차림의 고객들은 구경만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라도 생기면 바로 알려줘.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최 부장은 멀리서 할머니와 지은이를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옷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치는 모습을 보며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샀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벌 산 게 끝일까? 아니면 더 오래 있을까? 최 부장은 혹시라도 두 사람이 더 오래 머물며 다른 고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VIP 고객들의 방문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한편 옷을 산 할머니와 지은이는 다른 층도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다른 층에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다. 한번 구경해 볼까? 두 사람은 순수한 호기심에 이끌려 백화점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상품들이 신기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는 각종 브랜드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신발 코너에서는 반짝이는 구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 이 구두 정말 예뻐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가격이. 할머니가 가격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래, 구경은 공짜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단지 눈으로만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최 부장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옷 한 벌 사고는 백화점 전체를 구경하려고 하네. 최 부장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한 번 구매한 고객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구경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바쁜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VIP 고객 한 분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부장이 직접 나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여성은 이 백화점의 단골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상품 좀 보여주세요. 네, 마침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 부장은 정성스럽게 상품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할머니와 지은이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다른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저런 차림의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 매장 분위기가. 최 부장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실수를 했습니다. 진열대 근처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가방을 살짝 건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살짝 기울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가방을 바로 세우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최 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우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큰성큰 걸어와서 할머니와 지은이 앞에 섰습니다. 손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실수로 건드렸는데. 실수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최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와 지은이에게 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옷은 샀는데요. 지은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옷 한 벌 샀다고 해서 백화점 전체가 여러분 소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최 부장의 목소리는 이제 매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라는 걸 모르세요? 여기가 구경하러 오는 데인 줄 아시나요?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으면 됐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최 부장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물건을 살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구경만 하려면 다른 데 가세요. 지은이는 눈물이 핑 돌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매니저의 권위 앞에서 누구도 감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자, 빨리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최 부장이 손짓으로 두 사람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손녀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할머니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의 모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 가세요. 그 말이 할머니의 등 뒤로 따라왔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곧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와 지은이가 황급히 매장을 떠나려 하는 순간 한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직원은 박지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상황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요. 박지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같은 직원으로서 최 부장의 행동이 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손님이신데. 박지혜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들 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사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박지혜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은이도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어디 가실 곳이 있으세요? 카페라도. 박지혜가 제안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혜. 멀리서 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박지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최 부장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가봐야겠어요. 괜찮아요.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혜는 마지못해 최 부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손님들하고 뭔 얘기를 하고 있었어? 최 부장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 그냥 안내를 해드렸어요. 안내? 이미 나가라고 했는데 무슨 안내야? 최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손님? 저런 사람들이 손님이야? 최 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지혜, 너 여기서 몇 년 일했어? 3년째입니다. 3년이면 이제 눈치껏 알아야 할 텐데.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야. 최 부장의 말에 박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저런 일 없도록 해. 알겠어? 네. 박지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할머니와 지은이는 박지혜와의 짧은 만남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지은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놀라며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사실 할머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겪은 모욕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손녀 앞에서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다. 우리 지은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집에 가야 하는 걸까요? 손녀를 위해 용기를 냈던 하루가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창피를 당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가요. 지은이가 할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아 끌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백화점 밖으로 나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혜였습니다.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박지혜는 몰래 따라 나와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직장인인데 어쩔 수 없죠. 할머니는 오히려 박지혜를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박지혜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오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지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혹시 또 꾸중 들을까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박지혜는 아쉬운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는 백화점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미안하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내 대학 합격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창피만 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용기 내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좋은 할머니였으면.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 백화점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와 지은이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조차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죠?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응, 괜찮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 가세요. 최 부장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냥 참을 걸 그랬어요. 굳이 옷 사자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은이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할머니는 손녀를 달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더 좋은 할머니였다면, 내가 더 잘 살았다면.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습니다. 가난한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부모님이 계셨다면
또래 친구들처럼 넉넉한 집안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할머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학 가면 돈도 많이 들 텐데. 할머니 혼자 어떻게 감당하세요? 지은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 보니까 저희는 정말 그런 세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손녀가 꿈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지은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대학에 가야 해. 하지만은 없어.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뒷바라지할 테니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손녀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버스 왔어요.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차 내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자신들과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정말 이상한 건 아니겠죠? 지은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백화점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지은이의 말에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똑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은아, 우리는 이상하지 않아. 다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내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주변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평범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게요. 할머니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지은이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고마워.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를 생각해주는 손녀가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착한 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지은이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품었던 기대와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상처와 아픔만 남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좋은 옷 하나 사주려 했던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걸까?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분식집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오면 공짜로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는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이 받은 대우는 어땠습니까? 마치 자신이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할머니, 밥 다 됐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고마워. 식탁에 앉았지만 둘 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학 합격을 축하하며 즐거운 식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오늘 옷은 예쁘게 샀으니까 다행이에요. 지은이가 억지로 밝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지은이는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대학에서도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은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생활비는? 책값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백화점에서는 그들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떤 사람이 방금 전 매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 속 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그 따뜻한 기억을요. 그 시각 백화점 회장실에서는 긴급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3층 매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강석현 회장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있는 인상을 가진 그는 이 백화점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최 부장이 고객과 다소 언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쟁? 강석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어떤 할머니와 손녀분이 오셨는데 최 부장이 조금 과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석현은 평소 고객 서비스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려운 처지의 고객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대하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CCTV를 확인해 봐.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강석현은 모니터를 통해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의 쇼핑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지도 않을 거면 당장 나가세요. 모니터 속 최 부장의 모습을 보며 강석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구경하는 데인 줄 아세요? 다음부터는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 가세요. 강석현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CCTV 화면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을 본 강석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잠깐, 화면을 다시 되돌려봐. 네. 할머니 얼굴 부분을 크게 해서 다시 보여줘. 비서가 화면을 조작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강석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석현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강석현은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매일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라면으로만 버텨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어려운 시절 학교 근처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분인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 가게는 강석현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50대 정도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고 특히 학생들에게는 더욱 친절했습니다. 강석현이 처음 그 가게에 간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었던 그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요. 뭐 드실래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라면 하나 주세요. 라면은 1,500원인데요. 강석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그가 나가려던 순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 어디 가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그날부터 강석현은 그 분식집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항상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돈이 부족할 때면 몰래 음식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갚으면 되니까. 아주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한 강석현은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후에 그 분식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강석현은 늘 그 아주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주머니가 자신의 백화점에 와서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아마 집에 가셨을 것 같은데요. 한두 시간 전에 나가셨으니까.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강석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은인을 이렇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최 부장을 당장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최 부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할머니와 손녀분을 내쫓았다면서요? 최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대했습니까? 강석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고객들에게 민폐를 끼쳐서. 민폐요? 구체적으로 뭘 했는데요? 최 부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와 지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답 못하시네요. 강석현이 일어섰습니다. 최 부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나가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 부장은 어쩔 수 없이 회장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강석현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분이 아주머니.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강석현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할머니를 찾아서 사과하고 그동안의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일도 오실까? 강석현은 희미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내일 그는 하루 종일 백화점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은인을 다시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석현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정리해 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약속을 취소해 주세요. 백화점에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미팅들이. 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강석현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골집에서는 할머니와 지은이가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오늘 시내 한 번 더 나가볼까? 네. 왜요? 지은이는 놀랐습니다. 어제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시내에 나가자는 할머니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그냥 어제 일이 너무 기분 나빠서 다른 곳에서라도 기분 전환을 해보자. 사실 할머니는 어제의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손녀 앞에서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또 괜찮아. 다른 곳에 가면 되니까. 두 사람은 다시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길을 걷다가 어제 갔던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지나가요. 지은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입구에서 누군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석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오전 내내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다시 올까 봐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강석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분이 아주머니 맞으시죠? 강석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에 학교 앞 분식집에서.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석현이? 네, 맞습니다. 강석현입니다. 두 사람의 눈에 동시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어머, 석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가난한 청년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서 있다니.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강석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응, 이분은 할머니가 예전에 도와드린 분이야. 할머니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강석현이 백화점을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이 백화점이 제 것입니다. 뭐라고? 할머니와 지은이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네, 제가 이 백화점 회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머니가 여기서 불쾌한 일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석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석현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제 백화점에서 은인을 모욕했으니 제 책임입니다. 그때 강석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와 함께 백화점 안에 가주실 수 있을까요? 뭐하러? 제대로 된 사과를 받으시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석현아. 그냥,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강석현의 간절한 부탁에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의류 매장에 도착했을 때 어제와 똑같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고되었기 때문이죠. 저기 계신 분이 새로운 매니저입니다. 강석현이 가리킨 곳에는 40대 초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
강석현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김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와 지은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들은 저의 소중한 손님입니다. 최고급 서비스로 모셔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매니저는 즉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때 어제 할머니에게 작은 도움을 주려 했던 박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어제 그분들. 박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지혜 씨, 어제 이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강석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잃지 마세요. 박지혜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할머니와 지은이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옷은 어떠세요?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이 가방도 한번 보세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직원들은 앞다투어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강석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장 중앙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주목해 주세요.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강석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백화점 회장 강석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김분희 할머니입니다.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강석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가난한 대학생이었을 때 이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굶고 있을 때 따뜻한 음식을 주시고 힘들 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은인이 어제 이곳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강석현은 할머니를 향해 다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장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그 순간 매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석현은 지은이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이분이 할머니 손녀분이시죠? 네. 대학 합격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주시겠어요? 강석현은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 아름다운 옷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거. 할머니가 사양하려 했지만 강석현이 말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것도 제 마음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할머니와 지은이는 백화점에서 귀빈 대우를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백화점에서의 놀라운 하루가 끝나갈 무렵 강석현은 할머니와 지은이를 백화점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식사 한번 하시죠. 석현아, 이미 충분해. 너무 과분하다. 하지만 강석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30년간 갚지 못한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은 세 사람.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강석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긴 왜야. 배고픈 사람 보면 못 참는 게 내 성격이었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그때 힘드셨을 텐데. 힘들긴 했지. 그래도 나보다 더 어린애가 굶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둬. 할머니의 말에 강석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착하고 성실했으니까 성공한 거지. 할머니는 오히려 강석현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오늘 일을 겪고 나니까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지은이의 진지한 질문에 강석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내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렴. 할머니요? 응.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말이야.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사람은 가진 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할머니, 돈이 많으면 돈으로 도와주면 되고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도와주면 되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강석현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성공한 후에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더라고요. 그렇지. 석현이도 참 잘 자랐어.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지은이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모두 지원해 드릴게요. 아니다. 그건 안 돼.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제가 할머니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석현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아니야. 할머니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은이는 지은이 스스로 해내야 해. 그래야 진짜 자기 힘이 되는 거지. 하지만 대신에 지은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도와주면 돼. 할머니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강석현은 할머니의 깊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게 할머니 소원이다. 식사를 마치고 백화점을 나서는 길에 박지혜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지혜야. 오늘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박지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손님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모실게요. 그래, 지혜야. 넌 원래 마음이 착했잖아. 할머니는 박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강석현도 박지혜에게 말했습니다. 박지혜 씨, 다음 달부터 승진입니다. 팀장으로 임명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지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세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모셔드려야겠어요. 강석현은 고급 승용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할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석현아, 그만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좋은 일이요? 응.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강석현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자주 뵐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그럼 다음 주말에 올게요. 지은이랑 함께. 좋지. 우리 지은이도 좋아하겠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강석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30년 동안 찾던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나도 행복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까.
할머니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강석현이 떠나고 난 후 할머니와 지은이는 집안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그렇지? 할머니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큰 회사 회장님을 도와주신 거잖아요. 뭘 도와줘? 그냥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오늘 봤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할머니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일로 우리가 배운 게 뭘까?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네. 착하게 산다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야. 하지만 착하게 살면 마음이 편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할머니는 손녀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현이를 보니까 어려울 때 도움받은 사람은 절대 그 은혜를 잊지 않더라.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 내 마음씨가 할머니랑 똑같거든.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처받았던 마음이 오늘 하루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 도와주었던 그 청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는 절망스러웠지만 오늘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처럼 착하게 살면서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언젠가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오늘 하루로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강석현은 약속대로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박지혜는 팀장이 된 후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직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강석현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한 할머니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절이 30년 후 더 큰 친절이 되어 돌아왔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더 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